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러시아 에바와 네팔 수잔이 함께하는 국경 없는 드론. 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에바 씨 그리고 수잔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머스테 수잔입니다. 네. 왜요? 오늘 에바 되게 좋아요. 엑소 보고 왔다고. 진짜 어디서요? 안 돼. 일단 나갔어요. 스포 하지 스포 않겠습니다. 나갔어요. 길 가다가 봤어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엑소 팬이세요? 네, 그럼요. 좋아하면서 왜 그래? 자, 저희가 어제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월드톡톡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다뤘었는데 월드톡톡. 혹시 아마 그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 400명의 학자금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대박이지 않아? 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와. 보셨어요, 그 기사? 진짜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아, 못 보셨구나. 대학생 되고 싶다. 네. 그래서 그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학자금을 억만장자가 다 갚아주겠다고 한 거죠. 멋있는 거 아니야? 역시 억소리 나네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만약에 할 말이 없어. 와, 두 분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진짜 고생하고 막, 그 알바를 그렇게 뛰고. 맞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워낙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학비도 네, 비싸고. 한국이 엄청 비싼 거 엄청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 가운데서 이런 학자금 대출 받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쵸. 네. 그 뭐 너무 러시아나 안타깝다. 네팔 같은 경우는 학비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어떤가요? 저희는 일단 한 평균 140만 원 정도? 진짜? 1년에 140만 원이요? 네. 오. 좀 많이 좋은 대학교면은 이거에 한 2배 정도? 근데 한 300, 정말 비싼 데면 한 350만 원? 1년에.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러시아 물가로도 그렇게 비싼 비싼 건 학비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우리는 더 싼 그래서 거 같은데? 우리는 한 졸업할 때까지 한 200만 원만 있어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요? 네. 완전 200만 원 싸다. 있으면. 진짜요. 근데 저희는 그리고 대학교가 많지 않아요. 대학교가 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국에? 예. 어? 네팔 안에 다 9개밖에 진짜?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다. 약간 영국식으로 affiliated college라고 해서 네. 컬리지식으로 이제 전문대처럼.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이제 컬리지들이 많죠. 대학교는 수업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청 치열하고 진짜? 그렇구나. 네. 근데 학비가 비싼 편은 아닌 거죠, 네팔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일단 들어가야지.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근데 대학교는 진짜 들어가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진짜 막 이렇게 장문 앞에 있어서 수업을 들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유명한 강사나 교수님 오신다고 하면은 진짜 바글바글해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런 정도예요. 그렇구나. 네. 진짜 신기하다. 장학금 제도 같은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네. 되게 제도가 많더라고요. 장학금 제도가 많죠. 네. 네. 에바도 저도 NID 네, 저 아니었죠? 이제 네. 정부 초청 맞아. 장학생. 저도 NID 소속인데 오빠도. 근데 GKS라는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는 제가 저 중간에 받았어요. 저는 네,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 비싸. 너무 학교에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경쟁력이 너무 치열했어요. 네. 네. 저는 한 2번 정도 떨어졌다가 네. 2년 후에 받았어요.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국인 그렇죠.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 제도가 있군요. 네, 네. 많습니다. 근데 네. 그게 옛날에는 더 좀 허술했는데 네. 요즘에는 엄청 많이 많아요.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이제 그만큼 늘어나다 더 보니까. 치열해졌어요. 그리고 네. 경쟁도 치열하군요. 네. 네, 어쨌든 이 학비라는 게 참 저도 대학생 때 그랬지만 가장 큰 문제예요, 부담인 진짜. 것 같아요. 네. 그랬으니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분한테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진짜 싶어요. 네. 대단. 그래서 어제 완전 저희가 방송할 때도 돈이 많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닌가, 네. 라는 이야기를 베푸는 했습니다. 것도 명예라고 했어요. 저 석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에바 씨는 뭐 이미 공부를 그만할래요. 걱정하지 마. 싫어 이제. 네, 그 어려운 총번역. 아유, 아무나 못하는 부분. 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국경 없는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수잔 에바 씨와 함께 하고요. 당연히 생방송으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뭐 두 분께 궁금한 점이나 오늘 주제를 들으면서 뭐 하고 싶은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얼마죠? 100원. 네, 100원 드는 100원만.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당연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여러분 댓글 언제든지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카메라 의식을 하면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께서도 생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세만시의 공식 뉴스 오빠죠. 장원석 아나운서로부터 오늘의 주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뉴스 오빠 장원석입니다.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45년 넘게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온 국가 미국에서 최근 때 아닌 낙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불을 붙인 지역은 바로 엘라베마주인데요. 지난 14일 임산부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는 최고 99년의 징역형,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엘라베마주에 이어서 조지아주, 켄터키, 미시시피주 등 미국의 공화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낙태 금지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경 없는 토론, 오늘의 주제는 미국 전역에서 불고 있는 낙태 찬반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전역에 불고 있는 낙태 찬반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정말. 네, 매번 주제가 참 어렵죠? 사실 이 낙태 찬반 논란이라는 게요, 뭐 가치관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반드시 옳다, 어떤 부분이 반드시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지만 오늘 이제 토론 주제로 삼아본 만큼 일단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3명의 나라별로 낙태법에 대해서 비교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면서 낙태죄 폐지 판단이 나왔죠. 네. 그래서 2020년이죠.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로 분류가 됐는데 뭐 여전히 지금 뭐 좀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 1920년부터 낙태가 합법이 됐어요. 합법? 네. 네. 그래서 세계 최초인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진짜? 네, 그렇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네. 뱀. 그래가지고 12주까지는 이제 여성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낙태가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12주에서 22주까지는 성폭행 등과 같은 이유로 이제 임신했을 경우에 낙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의학적 원인 그러니까 뭐 산모의 건강이랑 직결되거나 그런 태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어느 주기에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아,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막 그 주기도 뭐 며칠 뭐라 그러지? 임신한 후로부터 며칠 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서서히 설명을 나와 있는구나. 그리고 의사 본인의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그 낙태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뭐 다른 이유에서 나 말고 다른 의사한테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을 할 권리도 있어가지고 좀 이게 네 법안이 되게 잘 돼 있네요. 뭐라 그러지? 네, 발전되어 있어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낙태죄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도 선택 권한이 주어지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팔은 어때요? 네팔은 솔직히 되게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종교적으로도 되게 강한 나라인데 맞아. 저는 되게 생명권. 진짜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죄라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02년 때부터 이게 허용을 돼 있더라고요. 네팔도. 법적으로 허용이 됐나요? 네네네. 근데 됐는데 약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른 거는 16살 여자가 이제 뭐 남편이나 어떤 16살. 부모의 허용 없이 그냥 허락 없이 자기가 뭐 12주 전까지는 이렇게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다른 거는 뭐 에바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점들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조금 특별하게 했던 거는 옛날에 이제 그게 그런 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몰래 그 옛날 해왔던 방식으로 이제 뭐 낙태를 이제 취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지정돼 있는 곳에서만 아니면은 그런 뭐 의사 아니면은 그런 뭐 병원이든 아니면은 뭐 헬스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정 병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으면은 아예 그 돈을 안 받고. 근데 저희도 서비스도 되게 좋게 해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무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 그게 증명만 된다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무료로 가능하고 이제 사립병원 같은 데서는 당연히 따로 사람의 이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못하면은 진짜 사람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라도 정부가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군요. 90% 이상이 국립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팔도 2002년이니까 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건 얼마 기간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15년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법이 있다고 해도 나라마다 그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수잔 씨가 얘기해 준 대로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국가는 법적으로 이런 게 돼 있다고 해도 여론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뭐 잘 되겠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잘했어요. 법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뭐 잘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숫자를 보면은 사망률이 이제 56%였는데 그게 42%로 떨어졌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사망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낙태 허용하기 전에 랑 허용되고 나서 그렇게 숫자가 이제 좀 차이가 났다고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줬다. 근데 직결돼 있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팔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통신사가 좀 잘 안 돼 있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들이 또 뭐 지리적으로 봐도 위치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런 데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법이 허용됐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죠. 정권 잡고 있는 그 법 만들었던 사람들은 저희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잘 홍보가 안 되고 잘 통보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도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또 사회적인 그런 논란들도 되게 컸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보수적인 그런 사회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상상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법이 제정됐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지역도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빠지는 거죠. 알아서 해라. 표면적인 그런 법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1960년대를 보면은 그때가 사상 최대 기록이었어요. 그 낙태율이 1960년대가요. 그때 연 560만 건 정도였대요. 그 낙태 건수가. 근데 이제 2018년에는 75만 건. 그러니까 560에서 75로 이렇게 확 진짜 숫자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뭐 피임 관련된 거나 또 여성 자기 몸 관리가 좀 성숙도가 올라간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 낙태율이 좀 높았는데 네. 요즘에는 기혼 여성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뭐 자녀가 있는 여성인데 이제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낳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낙태율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낙태 그 연령이 이제 96년도에 28살이었으면, 네. 12년도에는 29, 거의 30? 그러니까 이런 연령도 올라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자기 몸 관리나 그런 성숙도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좀 다자녀나 뭐 이렇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기혼 여성들이 오히려 낙태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좀 모순적인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사실, 봤을 때는 그렇게 네. 되네요. 근데 이제 사실 여론은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뭐 성폭행이나 아니면 뭐 건강상 이유가 아닌 그냥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원치 않는 네, 원치 않게 그냥 그렇게 임신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여부를 떠나서요. 네,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그냥 둘 다 이제 조금 무책임하고 약간 좀 더 허술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거를 좀 잘 컨트롤을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본인들의 그냥 그런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낙태를 해가지고 너는 이제 막 너 별로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진 않지만 네,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냥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법화가 되고 있어도 사실 낙태 자체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시선은 그렇죠. 좋지 않은 좋진 거죠. 않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잘한다 이럴 수도 그렇죠. 없고. 네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이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노래 선곡은 에바 씨가 해오셨죠? 너무 어려웠어요. 뭘 고르셨는지를 되게 궁금하다.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중간에 노래를 듣기가 뭐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팝송인데요. 네. 제목이 스트롱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자 이런 느낌인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노래들이 다 좀 이렇게 주제에 어찌어찌 해서 끼워 맞췄었거든요. 네. 러시아 노래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니까. 좀 더 이제 강해지자라는 그런. 강해지자. Stronger. 오케이. 네. 그런 누구의 노래죠? 네. 이게 클린 밴딧이라고 영국 밴드인데 이 친구들이 그 바이올린이나 막 첼로 그런 악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되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클린 밴딧의 Stronger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o be cautious. People tell me not to. 네. 오늘 주제는 약간 무겁지만 노래는 참 좋네요. 사실 저도 이 노래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제목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목. 네. 고마워요. 그럼요. 계속 스트롱거 거리는데 당연히 제목이 있어. 그래도 이래.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찰떡궁합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역시나 인기 코너답게 문자 참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927번님, 낙태에 앞서 피임 교육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근데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피임 교육, 성교육, 이제는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정말 어린 나이 학생들부터 이런 성교육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수단이 많아졌으니까 또. 그렇죠. 그럼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적합할 수 있는 못하는 거는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건 부모들이건 약간 좀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숨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9676번님, 에바 대사관님? 대사관이 여기 와 있어. 대사관님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엑소보다 에바! 예! 제발 엑소 팬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엑소보다 에바인 우리 에바 씨도 문자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네. 저는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팀 네. 님께서 그 무분별한 낙태는 당연히 반대지만 여성이 처해진 상황과 또 자기 결정,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이 강요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여성의 그렇죠?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네. 생각해야 된다. 수잔 씨도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이은표님. 네. 이은표. 어렵다 발음 어렵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가장 개방적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낙태에 있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미국 그러네요. 5090번님, 세만 씨의 공식 아들, 딸, 수잔, 에바 아들 반갑습니다. 응애. 네, 세만 씨의 공식 아들, 딸, 수잔, 에바 씨 두 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 은표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미국 내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요즘 불씨가 된 게 앞서 저희가 장원석 아나운서가 꿀보이스로 소개를 해주신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엘라베마주 케이스였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되고 낙태를 정말. 해준 의사는 최고 99년형을 받게 된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99년? 뭐냐면 강간범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아니 이게 진짜 99년 살려나? 그러니까 아니 왜 무슨 강간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한다.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약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로서 정말로 그게 이제 그 유권자들이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남자일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들었던 걸로는 한 20 몇 명 정도는 다 남자 맞아.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네. 왜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거를 허용을 하겠나 네. 싶어요. 조금이라도 뭐 여자에 대한 그런 뭐 좀 생각이 나. 없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이 찬반 논쟁이 요즘 불이 붙고 있는 이유 중에 정치적인 이유도 굉장히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낙태 금지를 찬성하는 보수 공화당 쪽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저는 이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미국이 1973년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임신 중기 이전에 낙태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런 금지했던 당시 법률이 이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7대2로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낙태가 허용된 나라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랑 함께 이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성향이 보수 성향 쪽으로 좀 더 짙어지면서 이제 보수 성향의 그 공화당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연방 대법원이 내렸던 그 위헌 판결을 다시 또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진짜 정치적인 느낌이. 근데 뭐 미국은 항상 그렇게 특별히 하잖아요. 뭐 주마다 이제 또 법이 달라지고. 그렇죠. 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뭐 24주 이후까지는 낙태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뭐 되게 좋은 거는 이게 콜로라도와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는 엘라바마랑 이제 아예 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까지 그런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네. 얘는 엘라바마 뭐 무슨 알았어요. 대사관님으로서 네, 대사관님께서 지금 굉장히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미국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마다 법이 다르고 일부 주에서는 또 이런 상황까지 내려진 걸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여전히 미국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뭐 앞서서도 말씀을 저희가 이미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낙태 찬반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생각은 정말 개인적인 가치관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부분이 맞다, 어떤 부분이 틀리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른바 신문화 전쟁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낙태 찬반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논쟁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낙태 찬반이 정말 어학당 다닐 때부터 토론 그런가요? 주제. 그렇죠. 토론 맞아요. 주제였어요. 토론 주제였어요, 우리한테. 네.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반대 쪽이 좀 더 그런 좀 쉬웠어요. 반대 쪽에 뭐 찾을 수 있는 자료도 많았고 이게 뭐 여성 건강에 위험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쪽이 좀 더 강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여성 본인이 그냥 알아서 선택할 일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거는 잘된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딱히 찬성, 반대 그렇게 결정짓는 것보다는 그냥 그 개개인이 알아서 하게 개인의 법적으로 선택권을 법적으로 그냥 중요시하자. 지원 그리고 법적인 그냥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진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수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에바가 다 말을 했지만 저는 같은 입장인데 솔직히가 짧게 말하자면 그런 뭐 종교적인거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하나의 주제인데 거기에 왜 종교적인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여론을 다 이제 집어넣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잘못된 발언인 것 같아요. 기준을 제가 세울 봤을 수가 때는. 없는 문제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